첫 번째 발표는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해서 경남대학교 국덕문제연구소 교수로 계시는 임을출 교수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제가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우리 이우일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지금 30년 차 북한 연구자입니다. 정확하게 올해가 이제 30년 차 북한 연구자인데, 사실 이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노동신문을 읽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이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없이 노동신문은 매일 발간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꽤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신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굳이 꼽는다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우리 이제 김인태 우리 북에서 또 상당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 오신 분이 토론을 하시겠지만,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제가 정확하게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학기술은 북한 체제를 버티는 중요한 요소다.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뭐 핵, 미사일 이런 것들만 지금 보잖아요. 뭐 워낙 이제 안보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사실 조금 이제 조금만 비켜서 보면 북한이 이제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또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 의지에다가 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북한을 이해하는, 또 북한을 또 앞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우일 회장님의 역할이 더 막중하지 않을까. 과학기술 총연합회 역할도 더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지난 9월달인가요? 이제 통일부에서 KGF라는 코리아 글로벌 포럼이라는 꽤 큰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한 구상을 정부 의뢰로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 통일부, 기재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 담대한 구상은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세가 이렇게 막 빠르게 요동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 변화될 수는 있지만, 워낙 지금 이 국내외 정세가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 이 통일부도 이렇게 팔로우업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해놓으면 또 새로운 정세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정세, 이러니까 제대로 지금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안 대응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우일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담대한 구성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제 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큰 어떤 전제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얘기하는 비전은 결국 이제 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경제, 군사,
정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을 논의하고 실천 심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동시에 합의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비전은 한반도 지금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하죠. 결국 북한 비핵화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추진 전략이 우리도 있다. 이제 그게 뭔가면 3D라고 해서 뭐 억지, 단념,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을 지금 도발을 억지하고 추가 핵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억지 단계입니다. 지금 억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념은 이거는 이제 제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계속 도발하는 게 이게 그 손해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가 손해다. 그런 걸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한 전략은 3D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제재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조치로서 동결, 신고, 사찰, 폐기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위원회를 설립해서 가동하겠다. 아직 이거는 그 설립 가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신고하고 사찰 폐기로 나아갈 경우에 남북 공동 경제 발전을 설립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 군사 분야, 정치 분야로 나누는데 이 경제 분야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프라 그리고 민생 그리고 경제개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 협력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인프라, 민생, 경제개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협상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 정치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대통령실하고 통일부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담대한 구상을 설명할 때 지금 강조하는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은 그 북한의 실제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합의 이전 단계입니다. 합의를 하기 이전 단계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 지원을 하려면 결국 대북 제재를 이제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 개방 3천 MB 정부 때 구상하고 너무 이게 흡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약간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과거 비핵 개방 3천은 경제 파트를 5가지였는데 이번에는 3가지로 압축해서 아이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비핵 개방 3천에는 경제 분야밖에 없는데 정치 군사 협력 요소도 포함했다고 얘기를 하고 비핵 개방 3천은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담대한 구상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하는 게 이게 미국하고 거의 뭐 100% 이 구상에 대한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하기로 미국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초기 조치와 단계별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이 초기 조치가 조금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포괄적 합의 이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초기의 협상 및 초기 경제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뭐 북한 문제, 핵 문제 관련해서 많은 합의와 뭐 협상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뭐 많은 협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왔을 경우 초기 협상 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 비료, 의약품, 뭐 보건의료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인도적 물품을 교환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겠다.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광물 자원하고 식량은 하나의 그 예시고 다른 것도 북한이 원하면 뭐 얼마든지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뭐 북한전 반응은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대한 망상이다. 북한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더 이상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연초에 또 지금 뭐 경제안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부 그 부처에 또 의뢰를 받아서 이 북한을 이제 우리가 경제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초기에 상반기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남북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남북 관계를 펼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 코로나 보건위 위기 상황에서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게 큰 이슈죠.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대내외 특히 이제 대외 경제 환경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정말 그 뭐 과학기술 교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진행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경제 안보를 확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더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 용역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핵화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리고 또 북한의 호응을 견인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국제사회 지지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특히 이제 경제 정책 관련해서 핵심 기조가 결국 자력갱생인데요. 이 자력갱생은 북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의 자력갱생과 지금의 자력갱생은 다르다. 과거의 자력갱생은 각자 도생식 자력갱생이다.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사는 그런 자력갱생이었다면 지금 내가 이끌어가는 오늘날 북한의 자력갱생은 과학적 자력갱생이고 국가적 자력갱생이고 계획적 자력갱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이제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이다. 이건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하고 다르다.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과학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자기는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첨단 기술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이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거 없는 그런 그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논문을 제일 먼저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차피 그 연구재단에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북한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문을 제가 몇 년 전에 그 쓴 바가 있는데 어떻든 거기 내용을 보면 뭐 자율이동 로봇 개발, 무인화 공장, 3D 프린터부터 해서 정보통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북한은 이제 이 클라우드를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식으로.
교통, 뭐 교육, 의료, 에너지, 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북한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제가 또 가장 주목한 게 이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 그래서 이 8차 당대에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5년 안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원격 진료 시스템 등 다양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래서 이제 주민 건강 관리 체계, 구급 의료 봉사 체계, 의료 봉사의 품질 관리 체계,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그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CT 기술이 다 뒷받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주도의 자력 경쟁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그 인재 양성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신문에 아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인재 양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뭐 3D, VR, AR,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개발해서 교육 환경 개선에 아주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이 가장 열심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과장된 그런 평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또 강조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기후변화 부분이죠. 기후변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국정 우선 과제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제재의 장기화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에너지 뭐 이런 확보, 에너지 확보와 사실은 식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맞서면서 계속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게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제대로 이걸 대응을 못하면 결국 식량 부분에서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DG 그 VNR이라고 지난해 7월달에 그 유엔에 북한이 제출했던 그 자료에도 보면 결국은 이 기후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국제협력을 통해서라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이제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남북 관계가 좀 이제 그 진전이 된다면 이 과학기술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관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입니다. 이 국산화는 뭐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가능하면 뭐 중국을 포함해서 그 이제 대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원료, 기술, 자재, 연료, 설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국산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사이클링입니다. 이 재자원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지금 경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라는 그 이제 큰 정책 그 틀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산화하고 재자원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북한의 모든 공장들은 이 재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이 재자원화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그 법 제도적인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담대한 구상에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인풋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되고 단계적으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 쪽 수요가 제일 큰 분야가 이 과학기술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개성공단 같은 모델은 뭐 전혀 이제는 그 적용할 수가 없죠.
전혀 지금 그 어떤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재 영향에서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자유롭게 된다면 아마 가장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이제 뒤에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든 보건의료, 기후변화, 식량 안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전략 가물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이런 부분들을 잘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과학기술 협력이 각 단계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되어야 실효적인 그런 담대한 구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물출 교수님은 그 경남대에서 북한개발 국제협력센터 센터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